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옷장 정리하고 일주일 만에 또 뵙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수업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일주일을 지내면서 선생님들 이번 주에 만나면은 마지막인데 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실 조금 울적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바꿔먹기로 했어요.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기술을 알려드려서 선생님들께서 가정에서 정리의 기술을 막 실력을 발휘하시면서 행복하시고 가족분들도 집에 들어오는 거 이제 좋아하시게 되고 이러시면 그러면은 선생님들이랑 저랑은 계속 그 끈이 이어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로 했어요. 만났다 헤어지고 하는 관계에서 헤어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제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이 가정에서 계속 정리수납을 하시면은 언제나 저는 함께 있는 거다.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마지막 수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옷장 정리해요. 선생님들 겨울 되니까 우리 뜨뜻한 목도리들 하나씩들 하시죠. 털목도리. 그런데 그 털목도리들을 삼각형 옷걸이에다가 그냥 걸어두면 이게 핏이 죽죠. 이게 이 섬유가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태가 안 나, 안 예뻐. 그러니까 목도리 복실복실한 애들은 그냥 둘둘둘둘 말아서 바구니에 툭 넣거나 서랍에 툭 넣으시면 가장 좋거든요. 제가 서랍에 지금 넣은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거 지금 2번 사진이요. 보여지는 순서가 우리 번호라는 거 아시죠? 2번 사진 보시면은 두루룩 말아서 옆구리가 위를 향하게 넣었어요. 옆구리가, 이 달팽이 옆구리가 이렇게 말아갖고 이 옆구리를 위로 넣은 거죠. 그러면 어때요? 되게 정신없어요. 그런데 3번 사진을 보면은 두루룩 말아서 봉긋한 등이 위쪽을 향하게 넣었죠. 봉긋한 등이 위쪽을 오니까 어때요? 자, 1번 고무뜨기로 떴는지 2번 꽈배기 뜨기로 떴는지 같은 색깔인데도 무늬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겨울에 우리 신는 레깅스라는 거 아니면은 뭐 바지 이런 것도 색깔이 대부분 어둡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을 2번 사진처럼 옆구리가 위쪽을 향하게 수납을 하면은 색깔이 이게 권색인지 검은색인지 회색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색깔을 구분하고 디자인을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깔끔하게 보이려면은 어디를 위로 향하게 넣는다? 수납할 때? 네, 맞아요. 봉긋한 등이 위를 향할 수 있도록 넣으시면 돼요. 자, 이번 댁에 거는 옷이 있어요. 거는 옷이 쭉 있고요. 이 옷 끝단 있죠? 끝단. 끝단하고 여기 선반까지의 간격이 비었어. 그래서 제가 뭘 넣어드렸죠? 바구니. 근데 선생님 제가 노란 바구니 넣어드렸겠어요? 보세요. 노란 바구니를 넣는 순간 옷도 알록달록, 바구니도 알록달록, 정신없어요. 입은 댁에 이 바구니가 원래 있던 거예요. 있던 거는 활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고객분이 하셔서 제가 이 바구니를 그대로 재활용했는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바구니를 새로 구입한다면 흰색 바구니를 구입하신다 라고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해서 여기 바구니를 넣어서 빈 공간까지 알뜰하게 썼고요. 그 아래 보면은 서랍이 원래 있어야 되죠. 자, 이 옷장의 형태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보통 아이들 방에 있는 문짝 2개짜리 옷장이에요. 문짝 2개가 있고 아래 문짝 아래에 가로로 서랍이 통으로 2개가 있는 경우 그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은 지금 위쪽에 서랍이 없어요. 이거 제가 일부러 뺀 거예요. 왜냐하면은 서랍 이 집에서 속옷을 어디에 넣겠어요? 속옷을 걸겠어요? 보통은 서랍에 넣거든요. 속옷을. 그러면은 여기 밑에가 1번 서랍이고 위를 2번 서랍이라고 할게요. 보통은 2번 서랍에 속옷을 넣어요. 자주 갈아입는 옷들. 허리를 숙이고 이 통서랍을 열려면은요. 그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해서 서랍을 아예 그냥 빼요. 이럴 경우에는. 빼고 오른쪽 보세요.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바구니가 1, 2, 3. 3개가 들어갔죠. 차라리 이게 편해요. 바구니는 내가 슬쩍슬쩍 3개를 각각 3개든 4개든 간에 각각 내가 빼갖고 쓰면 돼.
근데 2번 바구니 앞에 경첩 보이시죠? 이렇게 경첩이 있으면 2번 바구니 꺼낼 때 불편하죠? 그래서 집에 전동 드릴이나 드라이버 있잖아요. 그걸로 이 경첩을 나사못이 박혀 있거든요. 경첩이 2개예요. 그러면은 나사못 2개 빼고 여기 나사못 뭐 2개 빼고 그러면 자국이 남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이소에 가면 자꾸 다이소 얘기하네. 아니 꼭 다이소 가려는 게 아니에요. 이제 다이소에서 파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인터넷으로 사셔도 되고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이런 데서 사셔도 돼요. 근데 이제 다이소에 가면 우리 왜 벽지에 못을 박았는데 못 빼고 나면은 구멍 생기면 그거 땜방하는 거 있죠. 그런 거를 공구 코너에서 팔아요. 거기에 보면은 사진에 있어. 못이 빠지고 빵꾸가 뻥 났는데 거기에 그거를 짜서 넣으라는 사진이 다 있어요. 공구 코너 가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사다가 원래는 그게 못 땜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경첩을 빼고 여기다가 그거를 발라주는 거예요. 지금 이분 댁에서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경첩을 빼서 발라준 것까지 지금 못하고 나온 건데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위에 선반은 자주 쓰는 옷들을 수납을 했다. 근데 밑에 서랍은 어때요? 밑에 서랍은 빼지 마세요. 밑에 서랍은 방바닥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먼지가 꼬여요. 그리고 아래쪽이기 때문에 사용이 되게 불편해. 그러니까 보관용 옷, 그러니까 지금 겨울이니까 여름 옷 같은 거는 아래 서랍재 넣어주시고 그거보다 위에 있는 제가 지금 서랍을 뺀 그 자리는 바구니를 넣어서 지금 입는 계절 옷들을 넣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쓸 수가 있죠. 느낌 아시겠죠? 네. 이렇게 가구 변경을 조금 해주시면 사용이 편할 때가 있어요. 자, 아래 공간을 활용하자는 얘기 계속 나와요. 옷 길이가 이만큼 있고 자 여기 선반이 있고 만약에 공간이 남으면 이 공간 버리지 말고 쓰자. 리빙박스들 아마 집에 몇 개씩 갖고 계실걸요? 이 리빙박스는요 블랙홀과도 같아서 여기 옷이 들어가면 빠져나올 줄을 몰라. 자, 우리 계절이 바뀌어서 옷 정리를 할 때 거는 옷 정리가 편하세요? 개는 옷 정리가 편하세요? 서로 옷을 계절끼리 교체할 때 당연히 거는 옷이 교체하기 편하죠. 왜냐하면 위에 있는 옷 아래 내리거나 아래에 있는 옷 옆에 놓거나 옆에 있는 거 이쪽으로 그냥 이거만 하면 돼. 근데 개는 옷은 어때요? 다 끄집어내서 다시 또 조금 더 다시 개주거나 뭐 어떻게 해갖고서는 넣어야 돼. 좀 불편해요. 버티고 버티다가 남들은 다 패딩 입는데 나는 혹겹 잠바 입을 수 없으니까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 개는 옷은 꺼낼 수가 있는데 선생님들 그거 이제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아까 서랍이 있으면 예를 들면 5단 서랍이 있으면 서랍장에는 개는 옷을 넣잖아요. 그러면 제가 개는 옷 넣을 때 그냥 넣으랬어요? 바구니에 넣으랬어요? 바구니에 넣자고 했죠. 바구니에 넣으면은 자 5단 서랍장 맨 밑에가 1단이야. 그 다음에 맨 위가 5단이야. 지금 겨울이야. 손 닿기 편한 3, 4단에 겨울옷을 넣고 입었어. 근데 여름이 되면 어떻게 해요? 3, 4단에 있는 겨울 바구니째 꺼내서 1단에 있는 여름 옷 담긴 바구니랑 바구니끼리만 그냥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은 개는 옷을 계절 교체할 때도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자, 그런데 나는 우리 집 안방에만 지금 계절 옷들 넣고 보관용 옷은 다른 방에 둬야 돼. 안방이 좁아. 그럴 때는 리빙박스들 이용하시죠. 그러면은 서랍에서 자 이제 겨울 지났으니까 겨울옷을 꺼내요. 바구니째 꺼내서 화면 보세요. 화면에 지금 어때요? 리빙박스 안에다가 바구니째 그냥 이렇게 넣으세요. 굳이 옷을 빼지 마세요. 서랍에서 옷을 하나 두 개씩 빼서 리빙박스에 넣으면 불편해요. 그냥 서랍에서 바구니째 빼서 리빙박스에 넣으시면 요때 두 가지는 좀 감당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8,000원. 요거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리빙 직사각 4호 바구니거든요. 요거 1, 2, 3, 4 4개니까 8,000원 돈은 들어요. 그 다음에 살짝 이렇게 죽는 공간이 생겨요. 바구니들이 완전히 딱 이렇게 일자로 뻗어 있진 않아요. 살짝은 이렇게 오그라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죽는 공간 정도까지는 좀 감안을 하시면은 리빙박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이 고객님 댁에 정리를 하러 갔을 때도 봐요. 옷 끝단하고 선생님 아랫부분까지가 너무 간격이 먼 거야.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는 어린 아이들은 옷 길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간격이 멀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주택이었는데 밖에 보니까 공사 현장이 있더라고. 막 주택을 짓고 있더라고. 전원주택. 그러니까는 벽돌이 있더라고요. 얼른 나가갖고 벽돌을 4개를 주워왔다. 그리고 쿠킹 오일을 싸서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쿠킹 오일 싼 벽돌 앞에 하나, 앞에 2개, 양쪽에 저쪽 뒤에 2개 또 고여 있어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이 소품 정리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집에. 사실 이 소품 정리함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칸의 크기로 나눠져 있지도 않아. 그리고 이 칸칸이 나눠져 있는 이 칸막이 있죠. 이 칸막이들도 두께가 되게 두꺼워요. 근데 이분 댁은 옷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소품 정리함도 활용을 하고 싶다는데, 만약에 선생님들 댁에 옷이 많으면은 이 소품 정리함은 그냥 빼세요. 쓰지 마세요. 몇 개 못 넣어요. 그럼 소품 정리함을 빼면은 뭘 넣냐? 뭘 넣냐면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이게 마우스가, 네. 소품 정리함을 넣는 대신에, 자, 이 집은 옷이 몇 개 없으니까 소품 정리함을 제가 이렇게 들어 올려서 소품 정리함 아래쪽에 바구니를 3개를 넣어서 속옷을 넣어 드렸는데, 선생님 댁은 옷이 많으면은 소품 정리함을 아예 빼고 여기에 선반을 하세요. 선반 이렇게 하나, 2개. 선반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뭐 선반 우리가 만들어요? 인테리어 가게에서 만들어주죠. 자, 우리 집에 가구 안에 색깔이 좀 정확하게 나오게 카메라를 이렇게 해서 찍으세요. 그리고 요 옷장에 가로 예를 들어서 80cm, 그 다음에 깊이 60cm, 요거를 인테리어 사장님 핸드폰으로 보내요. 사장님, 우리 집 옷장 안에 선반 2개만 짜주세요. 가로 80, 세로 60. 그러면은 사장님이 이 선반 짜갖고, 자, 선반으로 쓸 거라고 했기 때문에 선반을 받치고 있는 쇳덩어리 있죠. 앞에 2개, 뒤에 2개. 그걸 다보라고 해요. 선반으로 쓴다고 하면은 다보까지 같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 집에 전동 드릴이 있으시면은 전동 드릴로 다보 구멍 드륵드륵 해갖고 차라리 선반을 이렇게 1개, 또 2개 하면은 바구니 몇 개 넣어요? 지금 밑에 3개 넣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몇 개 넣겠죠. 그 다음에 또 그에 또 몇 개 넣겠죠. 이런 공간 죽이시면 안 돼요. 자, 우리 집 공간은 어차피 못 넓혀. 우리 집은 사이즈가 제한적이야. 근데 옷장 안에서도 이렇게 공간을 넓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 죽이지 마시고 꼭 찾아서 쓰세요. 자, 요거는 패딩인데, 우리 왜 겨울 지나고 나서 패딩을 보관할 때 옷봉에다가 옷을 걸면은, 자, 모자가 있는 패딩 또는 모자가 있는 후드라는 거 있죠. 좀 두꺼운 옷. 그런 애들은 옷봉에 한 5개만 걸어도 옷봉 다 잡아먹어. 이게 모자 때문에 자리 많이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차라리 그런 애들은요, 모자 안에 몸통을 접어서 넣어서 그 몸통 접어 넣은 애를 어디에 빼주시냐면은, 그거를 자 보여드릴게요. 요거 주황 색깔 요 모자 보이시죠? 후드 몸통을 다 접어서 모자 안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랍에 넣은 건데, 자, 우리가 옷은 크게 보관을 하는 형태가 2가지예요. 걸거나 개거나. 근데 모든 옷들은 다 거는 게 제일 좋아. 팬티마저도 걸면은요, 넓이가 넓은 팬티인지 높이가 높은 팬티인지 금방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옷을 개는 거예요. 속옷이기 때문에 개야 된다가 아니야. 만약에 우리 집 공간에 여분이 있다면은 속옷들도 다 걸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편해요. 사이즈도 알아보기 편하고 넣고 빼기도 편하고, 결정적인 거 개지 않아도 되니까 시간도 절약돼. 근데 걸 자리가 없다 보니까 개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밀리는 애가 누구예요? 제일 먼저 개는 애 1순위로 버림받는 애가 누구죠? 속옷. 자, 그래서 속옷을 개. 자, 근데 속옷을 빼냈는데도, 옷걸이에서 빼냈는데도 좁아. 걸자리가 부족해. 그럼 이번에는 뭘 빼내요? 이번에는 이거 빼내시라고요. 후드.
후드나 아니면은 모자 있는 패딩은 이게 겉옷이긴 한데 약간 주름이 가도 그렇게 흉하지 않는 옷이에요. 와이셔츠를 개보세요. 되게 흉하죠. 줄 가면은. 근데 패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느질 자국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걔는요, 바느질 자국 때문에라도 이렇게 주름 같은 게 별로 눈에 안 띄어요. 그 다음에 후드는 캐주얼이라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구김에 가도 그렇게 거슬리지가 않아. 그래서 그 모자의 형태, 크기에 맞게 몸통을 좀 접어서 넣어주시는 방법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예요. 아까 보여드렸던 장면인데, 요 장면. 자, 우리 옷장 중에서 옷을 걸고 그 위쪽에 선반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런 데는 보관용을 보관하는 자리죠. 지금 입는 개조옷은 손 닿기 불편해서 거기 수납하면 불편해요. 그러면은 자, 겉옷이 있어. 패딩이나 후드가.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왜 보통 전통적인 옷 접기 방식 아시잖아요. 이렇게 팔 하고요. 선생님 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따가 이렇게 갤 거예요. 선생님들 이렇게 반을 갤 거예요, 옷을. 우리 티셔츠도 보면 이렇게 반 개잖아요. 근데 팔을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개면은 팔에 선이 가니까 팔은 최대한 옆구리로 붙이세요. 옆구리에 팔은 최대한 붙여준다. 그 다음에 가운데를 포개. 그리고 둘둘둘둘 그냥 말아요. 땡땡하게 말지 마시고요. 둘둘둘 말아서 여기 선반 위에 올린 건데. 자, 보세요. 보여지는 면이 옆구리가 보이게 넣었어요. 봉긋한 예쁜 등이 보이게 넣었어요. 이 옆구리예요? 등이에요? 옆구리죠. 이렇게 옆구리가 보이게 넣었어. 그러면은 정신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넣으랬죠? 봉긋한 등이 이렇게 보이게 넣으라고 했으니까 이 장면에서는 천정을 향하고 있는 면이 봉긋한 면이잖아요. 천정을 향하고 있는 이 면을 문 쪽으로 좀 돌려주세요. 내 쪽으로 돌린다. 그러면 훨씬 깔끔하죠. 그러니까 옷은요, 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랬죠? 넣을 때 어떤 형태로 어디를 보이게 넣느냐에 따라서 깔끔해 보일 수도 있고 되게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 항상 봉긋한 등을 보이는 쪽으로 하자. 기준은 그거예요. 봉긋한 등을 보이는 쪽으로 하자. 제가 정유수나 강사한 지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와, 이거 10년 전에 수강생 분들한테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스타킹이랑 패딩을 갖고 와서 스타킹 안에 패딩을 넣었다. 부피 줄여서 보관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넣어주면요, 선생님들이 막 박수 쳤어요. 신기하다고. 근데 요즘에는 패딩 사면 주머니다 주죠. 제가 설명을 할 필요도 없어. 자, 여기 스타킹 안에 패딩을 넣어서 부피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킹 허벅지 부분을 자른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잘라갖고 넣을 수도 있고요. 선생님, 이거 스타킹으로 묶었잖아요. 이렇게 꽉 묶지 마세요. 꽉 묶으면 솜이 그 부분만 죽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벌어지는 거 정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슬쩍만 좀 묶어주세요. 자, 긴 옷을 거는 공간이 옷장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면 이 옷 길이를 우리가 절반으로 보관하자. 어떻게? 자, 바지 집게 보이시죠? 아래쪽에. 요 바지 집게로 밑부분을 찝어. 양쪽을 찝어. 그 다음에 여기 고리 있죠? 요 고리를 위에 목에다가 위에 고리에다 건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된다? 짜자잔, 제가 별표한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럼 전체 옷 길이가 절반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입는 옷이면은 이렇게 해서 입으면 되는데 만약에 보관용이야. 겨울이 지나고 그러면은 새 계절 동안 봄, 여름, 가을 동안 이거 보관하고 계시려면은 여기 밑에 집게로 찝은데 여기 자국 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땐 자국 날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종이를 좀 덧대주세요. 근데 집에 있는 A4 용지 그거 다 잘라갖고 하면 힘들어요. 우리 왜 두부 한 모만 사도 주는 영수증 있잖아요. 그 영수증을 여기다가 좀 대고 집게로 집어주세요. 그래야지 새 계절 동안 이 집게가 찝고 있어도 이 밑에 이 코트 밑에 자국이 안 나요. 자, 그리고 요건 아까 보여드렸죠. 되도록이면은 페트병 쓰지 말자. 구멍이 뽕뽕뽕뽕 뚫린 바구니를 쓰든가 아니면 우유팩, 상자 이런 것들은 펄프 제품이다 보니까 통풍이 잘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쓰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침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선생님들 댁에 침구, 즉 이불이요. 개서 이렇게 이불장에 넓게 개서 넣으시죠. 넓게 개서 넣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 디귿자 부분이요. 제가 이렇게 디귿자 한 데 있죠. 이불을 많이 개서 올리면 올릴수록 이 디귿자 부분은 점점 올라가.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은 꺼지죠. 이렇게 푹 꺼져요. 여기가. 이 부분은. 이유가 있어요. 자, 이불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네모를. 그러면 이불은 테두리가 두꺼워요? 가운데가 두꺼워요? 당연히 테두리가 두껍다. 그래서 우리가 이불을 갤 때 보통은요. 우리가 어떻게 개냐면은 마침 제 옆에 여기 천연 펄프가 있어요. 자, 이불을 갤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절반을 개죠. 절반을 접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죠? 또 절반을 접어. 그 다음에 또 절반을 접어. 차마 여기 너덜너덜한 데를 앞으로 이렇게 놓기는 뭐하니까 얘를 살짝 돌리고, 제가 아까 봉긋한 등이 보이게 수납하세요 그랬더니 여기 봉긋한 등이 보이게 이렇게 이제 넣었어요. 자, 이렇게 넣으니까 지금 이불이 계속 들리는 부위가 어디냐면 이 부위가 계속 이불이 들리죠. 위로 들리죠. 여기가. 자, 이 부분 보실래요? 여기가 테두리인지 가운데인지. 테두리가 두껍댔어요. 이불 가운데가 얇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들린다고 한 부분 테두리가 많죠. 그 다음에 여기도 테두리 많죠. 또 여기도 테두리가 많죠. 테두리가 많은 데가 들리는 거예요. 자, 여기가 테두리가 많은 데였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냐? 여기가 자꾸 가라앉는 데면서요. 여기는요, 제가 펼쳐보면은요, 우리 천연 펄프를 펼쳐보면은 바로 그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 가운데에 해당돼요. 가운데. 그러니까는 얇은 부분은 자꾸 꺼지고 볼록 올라온 부분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불을 갤 때 어떻게 개시면 좋으냐면은, 봐봐요 선생님. 전체 넓이를 절반을 하더라도 이렇게 절반을 하시지 마시고요. 어떻게 절반을 하냐. 제가 일단 절반을 예쁘게 하는 법 접어놓고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절반을 접어요. 요렇게. 보이시죠? 똑같은 절반인데 요렇게 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 위를 우리는 아까 반 접고 또 반을 접었죠. 근데 자, 그렇게 이불들이 쌓여도 불룩불룩 올라오지 않게 하려면은 어떻게 접으시냐면은, 자, 요렇게 접을 거예요. 아래 위를 요렇게 마주보고 포개면 끝. 요렇게. 자, 그러면은 우리 왜 까사미야 이부자리 이런 데 이불 전문점 가면은 바닥부터 천정까지 이불이 쫙 쌓여 있는데, 뭐 우리 집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꺼지고 올라가고 안 하고 일자로 쭉쭉쭉 뻗은 거 보셨죠? 그분들이 이렇게 접는 거예요. 자, 그분들이 이렇게 접으니까 봐봐요. 여기도 테두리가 많죠. 여기도 좀 두꺼운 테두리 있죠. 여기도 테두리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꺼져야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펼쳐볼게요. 여기가 바로 여기잖아요. 두꺼운 부분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네 면이 다 두께가 고르다. 어느 한쪽이 얇거나 두껍지가 않으니까, 다 두께가 고르니까 얘네들을 아무리 위로 쌓아 올라가도 이 이불들이 어느 한쪽으로 꺼지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한번 개보세요. 자, 그 다음에 화면 보시면은 오른쪽에 지금 베개하고 이불이 있어요. 자, 보통은 우리가 이불을 굉장히 힘들게 갠다. 기껏 힘들게 다 개놓고 나서 옆에다가 베개를 하나 딱 찌르는 순간 모양이 쫙 빠져. 아, 내가 이래서 이불에 공 들이고 싶지 않아. 내가 이불에 공을 들이면 이렇게 배신을 받아. 이러는데 그거는 내가 기준을 잘못 정해서 그래요. 우리는 이불을 기준으로 해. 이불을 갤 때. 이불을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이불장 안에 있는 애 중에서 내가 사이즈를 조절할 수 없는,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는 애를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이를테면 지금 이 장면에서는 베개가 기준이 돼야 돼요.
이 메모리 폼 베개, 그 밑에 있는 베개들도 이거는 내가 형태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 전체 이불장의 넓이가 100cm야. 근데 베개가 30cm를 차지해. 그러면 나머지 몇 cm가 남죠? 70cm가 남죠. 그럼 이 70cm 넓이로 이불을 개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불 넓이가 많이 좁아졌잖아요. 예. 자, 친근감 느껴지죠? 1번 사진. 선생님들 댁에서 이 1번 사진의 이불장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2번 사진을 소유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1번 사진에서 제가 분홍색 이불 찾아보세요 하면은 찾기가 쉬워요. 2번 사진에서 분홍색 이불 찾아보세요 하면 더 빨리 찾겠어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 1번 사진에서 분홍색 이불을 찾으려면은 한참 이러고 봐야 돼. 이게 가늘고 기니까 한참 살펴봐야 돼. 근데 2번 사진은 어때요? 네모나죠. 정사각형에 가까워. 그러니까 넓이는 좁고 높이가 높아. 도톰해. 그러니까 어떤 이불인지 한눈에 알아보기가 편해. 그래서 이불을 이렇게 좁게 계시면은 한눈에 알아보기도 편하고 꺼내기도 편해요. 우리 1번 사진에 있는 저 분홍색 이불을 꺼내려면 분홍색 이불 위에 있는 이불을요, 머리로 이렇게 받치고요. 딸려 나오지 말라고. 분홍 이불은 왼손으로 잡고, 저 분홍 이불 밑에 있는 이불 오른손으로 어모해야 돼. 딸려 나오면 안 돼. 이렇게 해도 아래 위에 있는 이불들이 막 딸려 나오죠. 근데 이번 사진에 저 분홍 이불을 꺼내려면은, 자, 왼손으로 분홍 이불 위에 있는 아이보리 이불 살짝 왼손 끝으로 살짝 올리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분홍 이불을 잡고 탁 꺼내면은 토끼똥처럼 바닥에 똑 떨어진다. 분홍 이불이요. 그리고 아이보리 이불은요, 손을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그 형태가 얼그러지지 않고 그대로 밑으로 툭 떨어져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옷장 전체 넓이의 이불을 절반 정도 넓이로 개시면은 훨씬 더 알아보기도 쉽고 넣고 빼기도 편하다. 자, 여기서 지금 이불이 구획이 1, 2, 3 세 구획으로 나눠져 있죠. 제가 아까 뭐랬죠? 옷을 넣을 때도 이렇게 세 구획으로 넣으면은 서로가 맞닿은 면이 찌글찌글해서 굉장히 실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댔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2번하고 3번을 바구니에 담았어요. 2번하고 3번을. 그리고 1번 옆에다 바구니를 놔. 그럼 어때요? 여기 지금 찌글찌글 안 하잖아요. 바구니가 딱 지지대 역할을 해주니까 안 찌글거리죠. 예. 요런 마술, 요런 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여름이 지났어. 이제 이 여름 이불을 보관해야 돼. 근데 얘가 힘이 없는 미끈미끈한 이불이야. 그 미끈한 이불들을 다른 이불들 사이에다 넣으면은 그 미끈한 이불 위에 있는 이불들이 막 앞으로 미끄러져 내려오죠. 그래서 미끈미끈하고 얇고 힘없는 이불들은요, 여기 아래 사진 보세요. 스타킹 안에다 빨간 박스 보세요. 스타킹 안에다가 얇은 이불을 넣고 손바닥으로 좀 이렇게 탁탁탁 터세요. 납작하게.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면은 요거는 보관이 쉬워요. 자, 우리 옷장에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습기. 그죠? 습기를 제거하시려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 하마 중에서도 옷봉에 이렇게 옷봉에다가 거는 요런 하마 보신 적 있잖아요. 요 하마 알맹이 다 쓰면은 이 플라스틱 버리지 말고 두셨다가, 자, 다시백에다가 커피가루를 넣어요. 여기 다시백에 커피가루를 넣는다. 그리고 걸어둬. 자, 근데 이 커피가루 카페에서 갖고 오면 축축해요. 그 축축한 채로 넣으시면은 곰팡이 생겨요. 한 일주일도 안 돼서 하얗게 커피가루에 곰팡이 생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커피가루 말려주셔야 돼요. 선생님들 댁에 납작한 접시 있잖아요. 거기다가 커피가루를 한 1cm 정도 높이로 두께로 깔아요. 깔아. 그 다음에 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한 3분 정도 돌리세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문을 열면은 막 아지랭이가 전자레인지 안에서 막 피어오르고 있다? 그게 습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접시를 식탁 위에 올려두면은 남은 아지랭이들이 다 날아가. 만져보잖아요. 아지랭이가 다 날아가서 만지면은 약간 바슬바슬하면 다 말린 거예요. 근데 만졌는데도 얘가 약간 축축하면 한 1분 정도 더 돌리세요. 자, 그래서 커피 가루는 다시백에 넣어서 방습 방충제로 쓰는데, 커피가루 꺼내고 나서 전자레인지 문 닫아 놓으세요? 열어 놓으세요? 다 열어 놓는다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얼른 닫는다?
왜냐하면 안에 좀 불라고. 뭐라 그래, 이거. 안에 불리려고. 우리 전자레인지도 안에 오염된 뭐 이물질 같은 게 있는데 그 쇠가 다 검은색이 많아.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음식물이 튀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일부러 저는 이 커피가루 그렇게 습기 뺄 때 커피가루의 습기를 전자레인지 곳곳에다가 불려. 그러려면 문을 얼른 닫아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문 딱 열고 키친타월 떼서 전자레인지 닦잖아요. 선생님 거기서 뭐 이상한 게 막 이렇게 막 빨간 색깔 뭐 고춧가루 맛 같은 게 이렇게 막 키친타월에 나와요. 예, 안 보여요. 생전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오염물들은. 그리고 나서는 문을 좀 열어두시면요. 한 달은 향기가 가요. 주방에서. 그거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한두 달에 한 번씩 이거 해요. 커피 쓸 일은 없어. 저는 이 방법은 안 써요. 너무 자주 교체해야 돼. 이거 한 달에 한 번은 교체해야 돼요. 아이고, 한 달에 한 번은 자신 없어요, 저는. 근데 자신 있는 분들은 쓰시면 돼요. 자, 그 옆에 보면은 베이킹 소다 있죠. 베이킹 소다가 수분을 빨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 커피 같은 거 사 먹으면은 테이크아웃 커피잔 주잖아요. 커피잔 뚜껑이 있죠. 요렇게 봉긋하게 뚜껑. 그 다음에 가운데 구멍 뚫렸죠. 얘를요, 이렇게 세우지 말고, 이렇게 거꾸로. 그리고 그 안에 다시백에 베이킹소다를 넣어서 그 다시백을 이 봉고트한테 뽕 넣는 거예요. 뽕 넣은 장면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별표 한 요 장면. 다시백에 선생님 염화칼슘 쓰지 마세요. 그냥 설명 안 할게요. 염화칼슘은. 설명은 해야겠구나. 이게 염화칼슘이 우리 왜 눈 오면 그 도로가에 뿌리면은 물기가 하나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얘가 그 물기를 빨아먹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염화칼슘이나 베이킹소다가 물기를 빨아먹어주는 역할을 해서 천연 하마로 쓰는 거예요. 근데 뭐다로 강사님 돈 주고 그냥 하마 사지 이거를 써요? 선생님 우리가 돈 주고 사는 하마 있잖아요. 물 먹는 하마. 걔의 문제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비싸. 하나에 1,000원. 그거 싼 게 아니에요. 저희 집만 해도 하마 집에 곳곳에다가 그렇게 설치하려면 30마리 필요해요. 신발장에 많이 쓰시죠. 그 다음에 이불장에 많이 쓰시죠. 그리고 싱크대, 뭐 소파 뒤 이런데 해서 저희 집은 30마리가 필요하면은 한 마리에 1,000원이면 3만 원이다. 근데 그거 6개월에 한 번씩은 교체해야 돼요. 그러면 6만 원이에요. 하마값만 1년에 6만 원이야. 와, 이거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해. 자, 첫 번째 비용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하마에 물기가 차면은 그 종이 뜯어갖고 우리 개수대에 버리죠. 수질이 어마무지하게 오염돼요. 선생님 이거 수질 문제 되게 심각해요.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인데 물값이 너무 싸니까 사람들이 물을 물 쓰듯이 쓰고 있어. 근데 우리 손녀들 걔네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는 제가 볼 때 우리 할미들이 이렇게 물을 물 쓰듯이 펑펑 써버리면 나중에 우리 손주들은요 삼다수 2리터짜리 하나 사는데 아마 10,000원 주고 사 먹는 시절이 올 거야. 정말 우리 이거 책임감 가져야 돼요. 자연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내가 지금 더럽히면 몰라. 내 세대는 몰라. 그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물 먹는 하마에서 나온 그 유해 물질들, 그런 애들은 수질을 오염시키는데 베이킹소다는 천연세제예요. 그래서 이 베이킹소다에 물이 고인 거를 흘려내려 보면은 하수구들도 청소가 돼요. 그 배수관 있죠. 그런데도 청소가 돼. 그 다음에 물이 그 어디야 하천으로 흘러내려가도 하천이 오염되지 않아. 그러니까 얘 베이킹소다가 좋은 점 가격이 일단은 싸요. 아까 하마는 6만 원 든댔죠. 베이킹소다는 요거 근데 인터넷으로 사야 싸요. 선생님들 중에 인터넷으로 물건을 만약에 구입하기 어려우시면요 자녀분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베이킹소다 사달라고. 근데 물 먹는 하마 30통을 만들려면 베이킹소다 한 5kg는 있어야 돼요. 선생님 베이킹소다 다이소에서 사지 마요. 다이소가 제가 볼 땐 다 저렴한데 제일 비싼 게 베이킹소다라고 하는 그 천연세제 있죠. 베이킹소다, 과탄산소다, 구연산 같은 천연세제 너무 비싸. 500g에 2,000원이에요. 1kg에 3,000원이야. 그러면 우리 5kg 사면은 15,000원이 들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사면 5kg가 5, 6,000원 밖에 안 들어요. 가격 차이가 이렇게 2배, 3배가 나요. 인터넷이랑 다이소랑. 그러니까 자녀분들에게 차라리 인터넷으로 사달라고 해서 집에 왜 스크래치 난 락앤락 많이 있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런 애들 다 꺼내셔서 뚜껑 다 떼고 그 밀폐 용기에 3분의 1만 베이킹소다를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어봤자 밑에 부분은 물기 못 먹어요. 그러니까 밀폐 용기 높이에 3분의 1만 베이킹소다를 넣고 뚜껑 덮으면 안 되죠. 당연히 뚜껑은 떼고. 자, 집에서 많이 드시는 양파, 망을 내 밀폐 용기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게 가위로 오려. 그리고 그거를 밀폐 용기 위에다 올리고 노란 고무줄로 딸깍. 밀폐 용기 보면은 우리 뚜껑 딸깍딸깍 끼우라고 왜 그 몸통에 이렇게 볼록 나온 플라스틱 있잖아요. 거기다 노란 고무줄로 딸깍 하고 요거를 옷장에 넣어두세요. 저는 지금 이거 수강생분이 한 거를 저한테 사진으로 보내서 선생님들께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이 테이크아웃 커피잔은 밑으로 갈수록 좁죠. 좁아. 그러니까는 옷깃이 만약에 이 다시백을 슬쩍 치면은 얘가 확 이렇게 엎어지면은 물바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이 좁아지는 것보다는 우리 집에 밀폐 용기 중에 스크래치 난 애들 보면 밀폐 용기는 다 일자잖아요. 되게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물 먹는 하마를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다 쓰고 나면요. 그거 깨끗하게 세척해서 쓰시면 사실 그게 제일 좋아. 저도 환경에 관심이 없었던 10수년 전에 물 먹는 하마를 썼어요. 근데 그 10수년 전에 썼던 물 먹는 하마통을 지금도 써요. 밑에 플라스틱 통에다가 베이킹소다 담고 뚜껑 있죠?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 뚜껑. 그냥 그것만 딸깍 끼우면 끝이야. 너무 편하죠. 자, 그래서 어떤 거든지 용기는 선생님들 댁에 있는 걸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신문지. 제가 옷장 수업 지난주에 첫 말머리 때 뭐라고 했냐면은 신문지가 방수, 방충 효과는 있지만 쓰시지 마세요 했어요. 왜? 잉크에 있는 카본 블랙이라는 발암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 신문지는 이제 우리 집에서 다 퇴출시키자. 특히 옷이나 침구는 우리 피부에 직접 닿잖아요. 호흡으로도 들어가고. 그래서 신문지 집에 두지 마세요. 신발장 밑에 신발 밑에도 깔지 마세요. 그냥 신문지는 보시고 나서 비누로 손 깨끗하게 닦고 얘는 베란다에 내놓으셔야 돼요. 집 안에 들여놓지 마시고요. 그래서 신문지 쓰는 방법은 제가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자, 마지막으로 커피콩이 있죠? 커피콩을 우리 왜 승용차 앞 유리에 달랑달랑달랑 이렇게 달면은 향기도 나고 되게 좋아. 근데 승용차는 햇볕이 굉장히 많이 내리쬐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커피콩이 말라 비틀어졌지 얘가 축축하게 곰팡이가 안 생겨. 그 생각하고 이불장에 넣으시면 큰일이에요. 이불장에 커피콩 넣으신 거는요, 습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한 2, 3개월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야 돼요. 자, 제가 보여드린 지금 이렇게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들은 이런 애들은 생명이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관리를 해야 돼. 교체를 자꾸 해줘야 돼. 그러면은 선생님 우리가 관리를 하는 물건을 살 때는요. 내가 그걸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자, 1번 다시백의 커피가루는 아마 한 달에 한 번은 교체해야 될걸요. 자, 2번 베이킹소다 스크래치 난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거 요거는 한 6개월에 한 번? 6, 7개월에 한 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커피콩 요것도 한 2, 3개월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거를 냈을 때 가장 스트레스 안 받고 미루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자기한테 맞는 걸로 고르시면 돼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지막 수업까지 다 했어요. 어떻게 많이 도움들 되셨어요? 많이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4회차로 2번은 냉장고 정리, 2번은 옷장 정리를 해드렸는데 선생님 우리 헤어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선생님들이 집에서 정리 수납을 계속해서 하시면은 선생님들은 항상 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좋아져서 복지관에서 얼굴 보면서 하는 수업으로 만날 줄 어떻게 알아요? 사람 이름 모른다 라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서 저는 오늘 마지막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다음에 선생님들 직접 얼굴 뵐 날을 기다리면서 기다릴게요. 선생님. 다음에 뵐 때까지 항상 건강하시고요. 정리도 좋지만 건강이 우선인 거 아시죠? 건강하셔야지 정리도 기쁜 마음으로 해요. 건강하시지 않으면 정리가 스트레스예요. 정리는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하시면 안 돼요. 정리를 하실 때는 가족에 대한 배려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하셔야지 이걸 가사노동이라고 생각해서 하시면은 가족들이 미워질 수도 있어. 가족들을 우리가 미운 사람으로 만들면 안 돼요. 저는 정리는 가사노동이 아니라 나와 가족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도록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4회 동안 수강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